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시장이 좋았던 하루였어요. 모처럼 코스피가 1.9%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지난 6월달에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계속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다면 오늘은 모처럼 강한 상승과 함께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1.88%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한 주의 첫날의 월요일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선주까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까지 인터넷 관련주도 강세가 나왔죠.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래도 시장 하락장에서 조금은 선방을 보였던 종목이었던 만큼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또 알테오젠, 시젠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 외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6,3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참 환율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만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지난 7월 13일을 제외한다면 7월 7일 이후부터 매일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이런 흐름을 언제 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정말 모처럼 10만원 다시 재돌파했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무려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던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카카오도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SK텔레콤, HMM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하루에만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약 600억 규모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까지 이 세 종목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현대중공업, 에코프로비엠,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외국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살펴보면 이번 주 주말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먼저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S&P 500은 1.9%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거의 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스닥 자, 나스닥도 1.8% 상승이었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고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도 2.1% 급등이 나왔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자, 반도체 지수도 2.5% 급등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다 라는 것은 계속해서 힘을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휴장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대만은 0.6%, 상해는 1.5%,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어제 전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6월달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거는 전월 동기 대비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망치가 0.8% 상승이었다면 1%가 넘는 굉장히 호전적인 지표가 나왔고 이 때문에 시장에 강하게 돌아설 수 있었던 하나의 명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수출 비중, 이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소비, 이게 미국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은 지울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국내 시장에 대입해 본다면 최근에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몇 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다 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흑자 전환폭이 더 증가되었다. 이렇게 비슷하게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재료였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일부 감소가 있었지만 다시 6월 달에는 소매 판매가 증가가 되었고 어쩌면 최근에 나왔던 재료 중에서 가장 미국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4%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의 강세가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었죠. 그렇지만 바닥을 다지고 오랜만에 강한 상승과 함께 2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힘이 약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4% 상승과 함께 모처럼 대형주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금융주들 이쪽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보세요. 누가 봐도 흐름을 돌려세웠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확연하게 흐름이 돌아섰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61선 있죠.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3거래 만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약간의 매물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대형주가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렇게 무거운 종목에 쉽게 시세를 뿜어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됐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있었죠. 자, 제가 그동안 많이 짚어드렸던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고 여기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뭐가 정말 맞는 내용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측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원유 증산에 합의를 했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사우디 측에서는 원유 증산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산과 관련해서는 2주 뒤에 있을 오펙회의 거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가장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의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세요. 물론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 증가와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약간의 애매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유가를 보더라도 WTI 기준으로 95달러 근처에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 이 내용을 크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우디가 오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증산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대답이죠. 어쩌면 증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표 시점은 2주 뒤에 있을 오펙 회의, 오펙 플러스 회의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유 증산에 합의를 했다 또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국제 유가가 크게 급등하지 않은 것,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2주 뒤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 거기에서 증산에 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고 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흐름이었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져야 되고 또 삼성전자,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도 지난주 말부터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지금이 환율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한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환율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드디어 내일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국내를 방한하고 또 여기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지금 환율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컨센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도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시장에 맺힘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기업들의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수많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양호했다. 혹은 하반기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도 더 크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97달러 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95달러를 깨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수차례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었던 만큼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국제유가도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미국과 사우디의 어떤 협의에 대해서 약간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가가 크게 변화가 없는 한 저는 2주 뒤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 그 시점이 어떤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국내 시장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두 종목이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목들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